자, 이제 22페이지 거기 용어 정리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그거 하기 전에 행정관할 단위를 왜 봤냐면 거기 22페이지 2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 써 있죠. 거기 도시군 할 때 아까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이봐. 정신 바짝 차리겠잖아 내가. 예.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 지금 따뜻하고 하니까 졸려가지고 냉방 틀어달라고 합니다. 예.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 그 특광, 특특, 시군에서 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단어가 어떻게 써 있냐면 첫째 줄 주어 보세요. 특광, 특특, 시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두 개로 구분했죠 지금. 그럼 이제 가로에 있는 말을 또 이해를 못해요. 가로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게 또 뭐냐? 군이 두 군데 있었죠. 혹시 인천이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 인천이 계양구 뭐 동구 서구 있고 옆에 광역시인데 옛날에 인천 직할시였죠. 근데 인천이 광역시가 됐잖아요. 뭐를 먹었어요? 강화군, 옹진군을 먹었어. 그럼 그게 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부산이 직할시였는데 부산이 무슨 군을 먹었어요? 기장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도시를 먹으니까 부산 뭐요? 광역시. 울산은 울주군을 먹었어요. 대구는 달성군을 먹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대전하고 광주는 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이 있는 광역시가 있고 군이 없는 광역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군은 광역시의 군이에요. 일반 도 밑에 있는 군이에요. 도 밑에 있는 군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제가 아까 말했을 때 도시 그러면 이 도 할 때 이 도 있죠. 도 할 때 시군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특광, 특특, 시군 할 때 군은 요 군을 말하는 거지 광역시에 있는 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시 할 때. 그래서 가로에 다시 보시면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군은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광역시가 도시인데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도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말 써 있는 거예요. 말뜻이 그 뜻인데 지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서울 여기 초록 색깔 보이세요? 경기도가 엄청 크죠. 서울 좀만 확대해 볼까? 서울이 요거고 왼쪽에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훨씬 커요. 그리고 서울 밑에 자 여기 인천광역시고 여기 3번이 대전광역시, 7번이 뭐예요? 광주광역시, 여기 부산, 울산, 대구. 그래서 광역시 몇 개? 6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세종시라고 그래서 요 8번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 바로 위에 있고 제주 뭐라고 그러돼 있죠? 특별자치도.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고 오른쪽이 충북이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인데 제일 큰 땅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가 땅이 제일 크죠. 산으로 돼 있어서 경북 하면은 떠오르는 거 사과 뭐 이런 거 경북 사과, 경북 대구 사과. 아 먹고 싶다. 경북. 아침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자기네끼리만 하고 나 밥도 먹었는데. 대한민국을 자세하게 또 나누면 시군으로 나누니까 도가 시군으로 나눠지잖아요. 시군 다 써놓은 건데 그중에 서울 옆에 경기도 보면 다 시군인데 여기 양평하고 가평 엄청 큰 거 보이죠? 이 서울이 요만하면 양평이 더 커요. 가평하고. 네,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행정 관할구역을 구분할 때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항상 국가란 표현 나오고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개 이상 할 때는 광역이란 말 썼죠. 그 광역자치단체 시군구를 뭐라 불러요? 기초자치단체 두 개를 묶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구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은 25개의 구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3구 정도는 아셔야지. 3구는 강동, 송파, 강남, 서초예요. 근데 여기 사이로 이렇게 외곽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돼 있고 서울시는 용도 지역이 도시적으로만 돼 있는데 그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 제일 많은 애가 서초구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 절반이 개발 제한 서초구는 우면산 있는데 그 개발 제한 구역이고 강남이 35%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쪽이 이제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중에 조금 풀어가지고 세곡지구라고 해서 보금자리 주택 혹시 본 적 있어요? 예, 그거. 그리고 송파구는 그 개발지가 많지가 않아서 여기 세 개 구 중에서 주택이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가 아파트가 제일 많고 제일 많다 보니까 인구가 제일 많아요. 서울의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어디? 송파구야. 송파구가 69만인가 그런데 평택시가 인구가 50만이잖아요. 평택시가 서울시보다 더 커요. 근데 얘는 요만한데 얘가 인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지. 예. 그리고 여기 인천 같은 경우는 무슨 군을 먹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인천이 이 강화군 먹으면 엄청 커진 거죠. 예. 여기는 이제 대구는 달성군을 먹은 거고, 여기 울산은 울주군을 먹었어요. 엄청 크죠.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은 오른쪽에 기장을 먹은 거고, 근데 여기 광주 같은 경우는 군이 없어요. 그냥 다 구로만 돼 있어요. 광주는. 대전도 마찬가지. 유성구, 대덕 구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는 구하고 뭐로 돼 있다. 군. 근데 군이 없는 광역시도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변에 이게 서울시 주변에 경기도인데 경기도 땅 중에서 여기 가평, 포천 엄청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수원이 조그만해요. 근데 여기 120만이 사는 거야. 서울시하고 평택시하고 크기는 뭐 별반 큰 차이는 없지만 평택시 인구는 50만인데 서울은 지금 900만, 1000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주, 이천 여기가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바로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성남, 하남, 구리죠. 근데 여기가 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하남시도 개발제한구역 풀어서 미사지구 만든 거고 여기 부천시하고 여기 서울 여기 외곽 있죠. 여기 풀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신도시 만든 거고. 고향 쪽에 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일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의정부시까지.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위에가 성장관리권역이고 이 오른쪽 라인이 자연보존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로 권역이 3개가 나와서 그 3개 권역이고 이제 강원도.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 속초하고 강릉이죠. 평창하고. 횡성 떠올라요? 횡성? 뭐 원주. 제일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전북, 그다음에 이제 여기 충청도, 그다음에 여기가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고, 제주가 옛날에는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공항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공항이 너무 적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제2국제공항 만든다는 데가 오른쪽이에요. 제주 제2국제공항. 여기 애월은 말고 여기 거기 뭐야? 성산읍, 오린 찍은 데. 대화도 안 되는데. 이병헌 나오는 거. 거기 무슨 교회 같은 거 나오던 그 장면 나오던데. 성산읍 거기 뭐지? 그 무슨 뭐 사진 찍는 데 있는데. 예. 섭지코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에 일단 2개로 나눠져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세종시는 보세요. 면하고 읍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구가 없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허가권자 외울 때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은 민원이잖아요. 건축은 민원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저기 세종시 가서 국토부 장관한테 허가 받아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초자치단체한테 가야 돼, 광역자치단체한테 가야 돼, 중앙정부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권자가 건축을 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 받는 거겠네? 시, 군,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세종시는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세종시는 연기 면사무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제주도는 어디로 가야 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게 새로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 공부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가는 건데 아까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서는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한댔죠. 그러니까 허가권자 얘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특시군한테 허가를 받되 예외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때는 이분이 직접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 만약에 내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풍납동인데
현재 16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그럼 허가권자 누구란 뜻이에요? 여기 시군구청장이니까 이분이죠. 허가권자가. 근데 만약에 내가 26층을 짓겠다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네? 21층 이상이니까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라 그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누가 빠져 있는데 여기? 아까 권한자 중에 한 분이 빠져 계신데? 한 분이 빠져. 누구 한 분이 없어. 어? 허가권자에 없는 분 한 명만 찾아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인데 도지사가 없잖아요. 도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답이 도지사예요. 나 답을 미리 가르쳐 주려는 건데 다음 주 허가권자가 아닌 자는 그럼 답이 도지사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답이 그거 도지사야 그냥.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로 돼 있어요. 건축법 가면 제가 페이지를 지금 피고 싶은데 어수선할까 봐 안 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건축법 파트 가면 허가권자 특특시군구 예외 특광시자 해놓고 밑에다가 도지사는 허가권자 절대 아님. 그래서 제가 옆에 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특정한 경우에 사전 승인 권한을 갖는다 해서 네 가지가 나올 건데 적대로 허가권자 아닙니다. 누구는 허가권자 아니라고요? 도지사. 그냥 단독 문제로 나와요. 자주 나와요. 아예 간평사에서는 허가권자가 아닌 자를 고르시오로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답이 당연히 국장은 허가권자가 아니겠죠. 국장이 허가 권한을 갖고 동네에서 허가해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장은 당연히 아닌데 허가 권한이 없는 사람은 누구다? 도지사다. 왜 밑에 누가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이제 제가 구분할 때 서울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용산,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요거 가끔가다 나올 때 그나마 우리가 지금 현재 좀 강남하고 송파가 워낙 비싸니까 사람들이 강북 쪽에서 괜찮은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해서 여기 요렇게 한강 끼고 있는 애들 있죠. 그쪽이 이제 좀 괜찮다고 해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마용성 한 거야. 해운대구하고 수성구하고 저기 동래구에서 해수동 그러거든요. 부산 해수동이라고 하는데 저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할 때 자꾸 나올 거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좀 지도가 머릿속에 좀 들어 있으면 어디가 무슨 대상 지역이었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거든요.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라고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서 어느 아파트를 이번에 주택법상 아파트를 2,000세대를 분양을 하겠다. 그럼 분양 신청해서 청약에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럼 나는 당첨이 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거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요. 왜 못 팔아요? 그럼 뭐 때문에? 무슨 지구라서? 투기과열지구. 무슨 지역이? 서울시가 무슨 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라 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얘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위반하게 되면 지위는 당연히 무효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벌칙 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에 해당 벌금 친다. 이게 주택법령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이해하려면 투기과열지구가 어딘지를 알아야 사례를 갖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단어만 단순히 외워서는 실무 나가서 써먹지 못해요. 그래서 지도 보는 거고 여기 아까 말했던 해수동이라는 데가 이 부산에서 기장군 바로 옆에 해운대예요. 그 바로 밑에가 수영구고 여기 동래구예요. 부산의 핵심은 해운대였거든. 센텀시티. 그래서 해수동이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리면서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 타고 집 사러 간 거예요. 단체로 막 가서 집 살려고. 조정 대상 해제되니까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잖아요. 여기 이제 대구, 인천, 광주. 여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여기 제주국제공항이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섭지코지 보이죠? 여기가 이쪽 라인이 지금 현재 제2국제공항 들어간대.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세종시라고 해놨다가 유일하게 얘는 특별자치시로 올리긴 했지만 밑에 면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계획을 짜면서 기초자치단체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자라서 개발행위 허가권제도 있고 건축 허가권제도 있고 계속 나오는 사람이다. 그 정도 개념 있으면 나중에 찍을 때 권한자가 아닌 자를 고르시오 하면 얘는 안 골라요. 얘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은 일단 제끼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확률은 높아지잖아요. 기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럼 이제 오늘 할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여기 무슨 게 광역도시계획부터 할 건데 이게 기초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광역도시계획 뭐에 이걸 다 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판수 따라 쓰지 않으셔도 돼. 제가 나중에 프린트 드릴 건데 깜짝 놀라.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판수 막 이렇게 내가 똑같이 써야겠다 이러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보고만 계시면 돼. 제가 아까 세 단어는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광역, 종합, 기본. 이 세 글자가 들어가면 나랑 관련이 없어요. 얘는. 뭐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일단 세 가지 게 구분이 돼요. 나랑 관련이 없는 이유가 방향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표현 쓰고요. 행정법상에서. 근데 이 세 단어가 안 들어가는 계획은 나랑 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를 집행하면서 나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구속력이 들어가. 그래서 이 단어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요거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보이세요? 얘 나랑 관련이 있다 없다? 나 실망시키는 거지 지금 일부러.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방향 제시하는 거랬죠. 얘 나랑 관련이 없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다 나랑 관련이. 다시 할게요 이제.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광역, 종합, 기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아닐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면 집행계획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랑 관련이 있어. 저걸 구속적 계획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가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 나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는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겠죠. 내용이 많아. 야, 네 땅 이 용도로 써.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써. 야, 너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써. 야, 너 농림지역으로 써. 이게 다 구체적으로 결정이 딱 되면 지형도면이란 걸 그려주는 순간부터 효력 발생해 버려요. 그때부터 나는 행위 제한을 받아요. 그 효력이 발생해서 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구속력이 들어간다는 말을 쓰는데 얘는 기본계획이라고 써 있잖아 지금. 기본계획은 뭐만 제시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30만인데 50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 이쪽에다가 지금 현재 도시화 시켜야 되니까 이쪽 라인을 도시화 시켜라 라고 방향 제시한 거야. 도시화 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림지역을 용도를 뭐로 바꿔야 돼요? 도시지역. 도시역을 바꿔야 되니까 얘가 이제 기초조사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란 대로 하는 거죠. 아바타야, 아바타. 누가 하란 대로?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은 방향 제기했으니까 집행하는 건 관리계획에서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두 개가 뭉쳐서 도시계획이 된 거고 이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 도시계획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건드리겠대. 그걸 무슨 권이라고 그랬지 아까? 광역계획권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 짜주면 광역도시계획은 딱 두 개예요. 철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연결하는 뭔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탈 때 빨간 색깔 있죠. 무슨 버스라고 그래? 두 개 도시를 관통하는 버스를 광역버스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하려면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거야. 그럼 기본계획이 더 큰 건가요? 광역도시 더 큰 건가? 그럼 광역이 더 큰 거죠. 그럼 둘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충하면 광역도시계획 우선한다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우선하는데 그럼 얘가 틀렸어. 그럼 얘 계획 바꿔야 되는데 상충할 때마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국가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시점은 대통령이 바뀔 때거든요. 대통령이 몇 년을 임기를 주죠? 그러니까 얘는 5년마다 탄소검토 해라 해서 5년마다 해라 5년마다 해라 계속 나와요 책에. 자, 행정계획이라. 이거 쓰기 싫은데 이 단어 마음에 안 들죠? 행정계획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 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져요. 구속적 계획. 느낌상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랑 관련이 있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이 없으면? 그 말 쓴 건데 법에서는 표현할 때 그걸 국가로 나눌게요. 국가랑 국민을 나눌 때 이 계획이 작성이 됐을 때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 구속적 계획을 국가하고 국민 나눴을 때 이 계획이 작성되면 국민에게 구속력이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할 때는 국민으로 한 거예요. 계획은 누가 짜는 건데? 국가가. 그럼 계획 짰으면 짜기만 해야 돼요? 관리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너 구속력이 들어갑니다. 너 계획 짰으면 네가 관리해야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국가만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서 지켜야 될 상하 위계 질서를 행정 규칙이라고 그래서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계획이다. 뭐 이런 표현 써요. 근데 얘는 국가하고 국민까지 구속력을 가졌잖아요. 그럼 얘한테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효력 발생한 거네요. 얘는 효력이 있네, 효력이 없네. 효력이 없어. 그러면 이 계획이 작성이 되면 이 계획은 저한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획은 저한테 너무 과도한 효력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이의 제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쟁송이라고 합니다.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다. 이런 말 써요. 좀 어려운 말 쓰는 건데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얘는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행정 쟁송이고 뭐고 제기할 수가 없어.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써요. 두 개를 구분할 때 그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뭐만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광역. 아까 세 단어 했었어요. 넓게 잡는다고 그래서 무슨 단어 썼지? 광역. 기본. 종합. 이 세 단어 나오면 전부 다 뭐로 빼세요? 그랬어요? 비구속적 계획으로 방향 잡는 거야. 저 세 단어 안 나오면 구속적 계획으로 빼면 돼요. 이거 알면 이제부터 계획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한다 이런 말 쓰는데 얘는 입안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 써요. 자, 수립했다는 뜻이 뭐지? 계획안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입안했다도 계획을 세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는데 수립한 사람 윗사람한테 가서 저 이렇게 짰는데 도장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승인 신청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도장을 확 찍어. 이걸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입안한 사람이 제가 입안한 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윗사람이 그대로 해. 집행해 라고 도장 찍어주는 거야. 얘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거고 얘는 효력이 있을 때. 그래서 승인하고 결정을 혼용해서 쓰지 않아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대부분 뭐 한다고 그래? 승인. 구속력이 있는 거는 뭐 한다고 그래? 결정. 결정이 되고 났을 때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뭐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쟁송 제기 가능하다 이런 말 쓰고요. 승인은 효력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 써요. 이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저기 하나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써 있죠. 광역도시계획 내가 예를 들게요.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계획이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냥. 맞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이니까 나랑 관련이 없어.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야.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속력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있죠? 얘는 수립해서 승인 절차를 따른다. 틀렸죠? 걔는 입안해서 결정. 그래서 얘는 입안해서 결정이 됐을 때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효력 발생 안 됐죠? 얘네들이 다 결정되면 효력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을 짜려면 아까 몇 개 이상을 묶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기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서울이 묶였어요. 묶고 있죠 지금. 그럼 이 세 개를 묶은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방향 잡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면 돼? 광역도시계획. 그래. 그러면 여기 얘가 뚫어져라 뭘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요? 기본 이거 뭐 제시하는 거죠? 기본적인 공간구조 방향 제시하는 거죠. 방향. 이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되는 거고? 도시관리 계획. 이건 집행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가 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니까 얘가 광역이고 얘가 기본이야.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에요. 방향 제시했으면 집행해서 따라가는 게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가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틀린 부분을 발췌해서 고쳐라 이런 형태로 진행하겠다가 행정계획 치겠는데 그중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용도 지역한 거예요. 용도 지역하고 지구 구역한 건데 여기서부터 쭉 하나씩 할 건데 자, 이 땅 보니까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 요거 뭐 같아요? 이거 주거지역이죠. 여기 주거지역인데 법에서
용도 지역하고 지구를 지정 변경하려면 시에서 야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써라,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써라, 여기는 공원으로 써서 녹지로 써라 다 정해놨어요. 용도 지역이란 걸 정해놓고 야 여기 보니까 공항 있는데 높이 제한을 좀 해야겠어. 야 여기는 보존해야겠어. 그래서 여기는 고도지구란 걸 지금 해버리고 시 외곽으로는 개발을 못하게 해야겠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야. 이거 지정하는 거래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개발 제한구역 이런 거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을 짜는 거야 지금? 도시공간 저울을 짜는 거래요. 그 다음에 세 개 지정해놓고 보니까 이거 뭐죠? 도로죠. 도로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래?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설치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들겠다. 도시개발 사업도 하고 구도시 오래됐다. 정비 사업도 해야 되고 이쪽 라인이 조금 약간 난개발돼 있다. 그러면 여기를 특정한 지구로 묶어서 난개발을 막겠다. 이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묶어버리겠다. 그리고 여기 너무 규제가 너무 세서 다시 기능 올리겠다.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럼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기 전에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고?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거기 22페이지에 2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용어 정의. 도시군 계획부터 봐볼까요? 자, 이번에 도시군 계획은 이제 도시 그러면 어디예요? 그럼 특, 광, 특, 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도시군 뭐 하고요? 기본 계획과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보낸다.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자,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자, 내가 용어 정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이면 뭐 제시하는 거예요? 어디에? 도시에. 도시가 어딘데? 특, 광, 특, 시, 군에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밑에 있는 무슨 계획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거 써 있어야 되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읽어볼게요. 봐봐요. 3번 도시군 기본 계획 특광, 특, 시,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맞잖아요.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4번 봐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광, 특, 시군 도시에서 개발부터 정비, 보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개발,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복지, 안보, 문화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합니다 해서 박스로 가시면 6개가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봤던 용, 개, 기도, 지, 입에서 용이 뭐였지 아까?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건데 용도구역은 거기 4가지인데 용도구역이라고 안 쓰고 풀었었죠.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풀어 쓴 건데 용도지역은 21개라서 이걸 다 쓰기가 그래서 그냥 용도지역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3번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럼 그게 이건데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인지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방금 전에 6개 있었죠. 따라해봐. 용, 개, 기, 도, 지, 입. 그래서 용계 기도지, 용계 기도지 하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앞글자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요. 내가 도시군 관리 내용 하면 그래도 뭐가 떠올라야지 빨리 입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하는 거야.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그래. 용이 뭐예요? 보고 읽으려고 그랬지 지금. 용이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겠대요. 개가 뭐였지? 개발 제한 구역, 개시 수도 입이에요. 그리고 지가 뭐였지? 용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가 뭐였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묶어서 난개발 막아오겠다. 그리고 도가 뭐였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입이 뭐야? 입 돌아가는 데가 아니야.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걸 이제 짜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데 이걸 짜는 거를 사진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 안에 용도 지역 만들어 놔야죠.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용도 지구 만들어 놔야 되고 시가 너무 도시화되니까 용도 구역 같은 거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중에 학교를 어디다 넣어야 돼? 주거지역에 넣어야 되고 위락시설은 어디다 넣어야 되고 상업에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럼 상업은 사람이 많으니 도로를 넓혀서 4차로 8차로 해야겠다. 무슨 시설 설치해야 돼요? 기반시설 46개 설치해야 돼요. 신도시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 해야 되고 용계 기토 지가 뭐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야 되죠. 입이 뭐예요? 그동안 입지가 규제가 너무 세서 다시 완화해서 풀어보겠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는 스타일이냐면 다음은 도시공관리 내용이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거나 다음 중 도시공간 내용을 고르시오로 낼 정도 있어요. 그럼 풀어볼까? 몇 회 문제냐면 몇 회 문제죠? 13회. 지금 우리가 몇 회 준비하는 건 아시죠? 31회, 31. 요 문제 유형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냈어요. 그럼 내용이 아닌 것 찾는 거죠. 네! 여기 봐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네. 도시군 관리 내용이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용계 기도지입 아닌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었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었어? 응? 제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었고 용도 지역 있었고 용도 지구 있었잖아. 그 뭐가 없었네. 답 1번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이제 두근두근 거리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뒤에 나와요. 개발행위 파트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어디가 붙어 있는지가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아까 용계기도지입 할 때는 없었거든요. 몇 회 문제예요 지금? 23회 문제. 근데 또 나왔어요. 29회 때. 한 문제 더 맞출 건데 이게 하나 더 맞추잖아요. 신동이야. 두 개를 맞춰버리는 거잖아. 갑니다. 26회 문제입니다. 26회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래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고르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용계 기도지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 있었나요? 예. 그럼 기억 골라야 돼. 기억. 그럼 3, 4, 5로 압축됐네. 버려. X. 그 다음에 개발 밀도관리구역 방금 전에 했는데 이거 없었잖아. 니은들한 거 지워버려. 다 몇 번이네. 다 봐봐. 그럼 자격증 한 달 뒤에 싹 날라오면 받으면 다. 20회 또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 몇 회죠? 근데 30회 때 안 나왔어요. 31회 때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없다고 그랬어. 눈을 확 나올 수 있어요. 이제 4년 쉬었잖아 지금. 그럼 지금 현재 도시개발 사업도 아까 있었잖아. 지도 아까 분명히 도시개발 사업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로 있었죠 아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냐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로 외우면 되게 오래 안 가는데 그래도 그림 하나 받으면 되게 오래 가. 이거 없었는데?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찍기라도 되기 때문에 X 하다가 남는 게 답인 거니까 답은 일단 5번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 23페이지 가시면 5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올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몇 회 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안 해도 돼요. 일증 계양 했던 거였는데 거기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에서 특정한 일부를 딱 묶어서 그 토지 이용 합리화시켜서 기능도 올리고 증진하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하게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앞으로 지구단위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 박스를 그대로 준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걸 찾으시오 해서 답이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이 용어정의 그대로 주고 얘가 뭐냐 찾아라 해서 4번에 지구단위 계획 해서 답 찾는 거였어요. 되게 쉬웠었어요. 5의 2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자, 여기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란 말은 좀 약간 완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한다 해서 얘는 용도구역 파트가 하면 자세하게 나오고요. 간단한 정의만 있어요. 용어 정의만 있어요. 6번. 기반시설은 자주 나왔습니다. 언급도 많이 됐고요. 최근에 연속해서 나왔었는데 다음에 기반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단어가 대통령령이라고 써 있죠. 그럼 제가 대통령령에 있는 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말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표를 만든 거예요. 이제 무슨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겠지. 이제 교재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노가다 좀 하면 돼. 거기 교통시설부터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까지 해서 7개 시설 안에 46개의 시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시설이 뭐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 시설인데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운전학원이 있었어요. 옆에. 자동차 운전학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현재는 검사 시설만 남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있고 정류장 있고 이거 교통시설에 여기 잠깐만 보실래요? 도로, 철도, 항만이 교통시설인 거 틀릴 사람 있을까? 초등학생도 안 틀리겠다. 그죠? 근데 틀리게 하는 거는 얘를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시면은 여기 환경기초시설 보이시죠? 거기 보면 여기 폐차장 보이세요? 폐차장 여기 살짝 여기 주차장 사이로 가잖아? 안 보여.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환경 무슨 시설로 가 있어요? 기초시설로 가 있기 때문에 맨 밑에 가면 폐차장이 글씨가 좀 진할 겁니다. 교재가 허술하게 돼 있지 않아요. 잘 나오는 건 제가 글씨 진하게 해놨다. 이런 사람이에요. 웃자고 해서 웃자. 왜 그래요? 거기 폐차장 글씨 진하게 해놨잖아요. 다른 건 진하지 않은데 걔가 글씨가 진하다는 느낌이 안 오시면 눈이 안 좋으신 거고 거기 폐차장이 좀 잘 나와서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보건위생시설이 글씨가 다 진하죠. 세 개가. 그게 잘 나와요. 그래서 글씨 진하게 해놓은 건데 보건위생하고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걔가.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환경기초라는 거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하수도 깨끗하게 폐기물 처리 깨끗하게 수질오염 방지 깨끗하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보건위생은 느낌이 안 와. 이게 보건위생 옆에다가 가지 말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보건위생 옆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썼어요? 안 쓴 사람 2명 있어. 평생 그러고 살아라. 재수 없으라고 가서 빌어야지. 쓰라고 말 써야 돼. 늦었어. 쓰지 마. 거기 가지 말자는 뜻이 뭐냐면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을 좀 어려운 말로 종합의료시설이라고 그래. 종합의료시설. 갔다가 암일에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죠? 장사시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돌아다니면 돼지인 줄 알고 훅 찔러요. 어디요? 도축장. 여기 가면 안 되는 거 3개 외워두세요. 장사시설하고 도축장하고 뭐야? 종합의료시설. 여기는 가지 말자예요. 보건위생이 좀 헷갈려. 잘 연결이 안 돼요. 재작년까지는 장사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장사시설이 아니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장사와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그냥 하나로 묶자.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장사시설이 들어간 거예요. 장례식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이제 장사시설. 그래서 도축장하고 종합의료시설은 가지 말자.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방제 위로 올라간 방제 있죠. 방제를 틀리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봐봐요. 여기 봐요. 재해 막잔 얘기죠. 그러면 방아설비는 화재 막잔 얘기잖아. 바람 막잔 얘기죠. 그러니까 방아설 방세 들어가잖아. 이거 누가 틀려 이거? 그럼 틀릴 거는 요거네. 그죠? 그러면 하천하고 저수지가 왜 나온 거냐? 가뭄이 비가 와. 그럼 가뭄의 피해를 막으려면 물을 끌어와야죠. 뭐가 있어야 돼? 저수지 있어야죠. 홍수가 났네. 물 빼야 돼요. 그럼 뭐 있어야 돼? 유수지. 물 빼야 되니까 하천 유수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뭐 막는 거예요? 재해 막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험장 가면 환경기초로 가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얘놈이 일로 가잖아요. 헷갈려요.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애들 관련된 거 공공서 있는 겁니다. 학교 그리고 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 사회복지, 공공지검, 청소년, 애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보시면
얘는 어려운 건 없어요. 유통과 공급이니까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방송, 통신, 공동구가 글씨가 진하죠. 네, 단독 문제로 많이 나와요. 공동구는. 시장. 현재는 시장이 백화점보다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기반 시설인데 한 10년에서 20년 지나면 백화점 같은 게 나중에는 기반 시설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시장을 기반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 저장 송유 설비고 그 공간 시설 옆에다가 넓다라고 써놨어요. 넓다. 또 넓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네. 썼어요? 네. 공원 넓죠. 광장 넓죠. 유원지 넓죠. 넓은 거 다 공간시설이에요. 거기 광장 넓다, 공원 넓다, 녹지 넓다, 유원지 넓다, 공공지 넓다 나오면 다 뭐예요? 공간시설. 지금 이 20몇 개야 이게 17개에다가 4, 6, 24, 46개 46개를 여러분이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외우라는 거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좀 나오면 7개 시설 중에 여기 46개가 있어요. 그중에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아 그걸 알 정도면 돼요. 네. 폐차장은 복원하는 거잖아요. 환경 기초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맞죠? 가지 말자잖아 이거. 근데 어디서 종합의료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문화체육으로 살짝 집어넣으면 안 보여. 이거 가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공원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공원 넓다. 공간시설이잖아요. 이거 나중에 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예전에 학교 옆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이 없어져서 삭제됐어요. 그리고 운전학원 있었는데 운전학원 뭐 됐어요? 없어진 거. 근데 또 없어졌다 그랬더니 또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 운전학원 있던데요 그러더라고. 운전학원이 있는데 기반시설 분류에 없어졌다는 거야. 운전학원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분류에서 기반시설은 아니다라고 빠졌다는 뜻이에요. 네. 문제 하나 풀어볼까? 그 옆에 팁에 운동장 삭제됐다고 써 있는 거고요. 뒤로 잠깐만 넘겨보세요. 뒤로 넘기면은 거기 도로, 자동차 정류장 및 광장의 세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봤던 46개 중에 3가지 도자광이라고 도자광 3가지만 세분이 돼요. 그 중에 기반시설 중 도자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얘네들은 세분이 되는데 그 중에 도로는 몇 개로 세분됐네? 7개. 뭐 일반적인 도로, 일반 도로, 자동차, 보행자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하기 싫어졌죠 또. 뭐만 하면 하기 싫어지잖아. 고개 들어보세요. 답만 가르쳐줄 테니까 얘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동차 정류장이 나왔는데 자동차 정류장이 이제 안 나와. 나오게 되면 도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만 하자고. 필요 없는 거 다 버릴 테니까. 네. 고개 들어보세요. 자동차 도로가 7개거든요. 도로 7개. 고개 들어. 옆 사람 고개 좀 들어주세요. 도로가 7개예요. 일반적인 도로를 뭐라 불러요? 일반 도로. 사람만 다니면 보행자 전용 도로랑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하나 있어요. 3개. 그리고 자전거만 다니면 자전거 전용 도로. 자동차만 다녀.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가면 고가도로. 아래로 가면 지하도로. 다 7개인데. 다시 볼래?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보행자 우선,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도로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 들어보세요. 다음 중 도로의 분류가 아닌 것은 해서 1. 뭐 고가도로, 2. 지하도로, 3. 지상도로. 답 뭐야? 답 3. 답이 지상도로예요. 다 지상도로인데 그 지하도로란 표현은 7번에 있지만 지상도로는 없잖아요. 다 지상도로거든. 그러니까 지상도로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지상도로예요. 옆에다가 지상도로 X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빠른 사람은 벌써 썼고요. 느린 사람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라고 했는데 웃고 있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에 가서 공법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법은 집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공법은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80점 맞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는 중개사법하고 민법 하시고 공법은 수업 시간에 하셔야 돼.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듣고 잠자기 전에 듣고 막 이러면 돼. 뭐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하겠다 하지 마세요.
해봤자 점수 나오지도 않아. 그냥 수업 시간에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자. 일반적인 도로. 일반도 얼마나 뭐 편해. 이게. 집에 가면 안 해도 되는데. 예. 사람만 다니면 인도라고 그러면 가면 안 놔둬요. 예. 사람만 다니는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만 다니는데요. 자전거 전용 도로. 그래서 표시돼 있잖아. 자전거 이렇게. 자동차만 다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고 위로 가면 고가도로고 밑으로 가면 지하도로예요. 그러니까 지하도로 빼고는 다 지상도로인데 표현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라고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 안에 들어 있어요. 거기 고속도로는 거기 2번에 자동차 전용 도로 있죠. 그 안에 들어 있는 거라 고속도로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답이 뭐 지상도로 아니면 고속도로가 답이겠지. 거기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정류의 뜻이 뭐냐면 정유, 정박이란 뜻이죠. 정박. 여기 자동차 정류장이 어디 있어? 여기 자동차 정류장은 정유란 뜻이에요. 정박했다가 좀 있다가 가는 거니까 쉬는 곳이잖아요. 차고지를 말하는 거야. 차고지. 그래서 여기 터미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영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잠깐 쉬는 휴게소, 복합 환승 센터. 그리고 광장은 아까 넓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여의도 같은 데를 교통광장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밑에 있는 거 지하광장, 건물에 딸려 있는 거 건축물 부설광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교통광장 그러면 또 자동차 정류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광장은 그냥 광장입니다. 그러면 거기 왼쪽에 팁에 광장의 세분에 무슨 광장은 없다고? 아까 지상도로 없고 지상광장 없죠. 다 지상광장이거든. 그러니까 지상이란 표현 없구나 정도만 몇 번 읽어두면 혹시라도 나왔을 때 찍기라도 하니까 팁으로 알고 계시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실까요? 요거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나요? 통칭해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영어로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시에서 계획으로 짜서 도로 깔아주고 학교 깔아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시에서 옆에 시에 걸쳐.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하남시가 있어요. 지하철 설치하는데 하남까지 딱 가지 말고 딱 끊기는 게 좋죠. 서울 사람들은. 하남 사람들은 연결해줬으면 좋겠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 돈 갖다다가 설치하면 하남 시민들은 좋지만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남 시민들도 돈 내야죠. 그럼 두 개에 걸쳤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광역시설이니까 돈을 같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럼 두 개 이상에 걸치면 뭐라고 합시다 이거? 그래서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은 무슨 시설? 광역시설. 그럼 화장시설 있죠. 화장시설. 화장장 있죠. 화장장은 서울에 놨으면 좋겠어. 하남에 놨으면 좋겠어. 이 이기적인 인간들. 그거 놨으면 좋겠죠. 그럼 하남 사람들은 또 서울에 놨으면 좋겠고 이게 이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님비, 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래 내 뒷뜰에. 이런 거 들어오지 말라고 한 대신에 뭔가 혜택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에다가 화장시설 설치한 대신에 지하철 우리가 연결해 줄게. 하남 시민들이 그럼 좋아해 싫어해? 응?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남시장 계란 맞았잖아. 뉴스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건 이권 싸움이니까 혜택을 줘야 되니까 하남 시민들은 화장장 설치할 때 무료. 서울 사람들은 뭐 50만 원, 경기도 사람들은 뭐 100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가 광역시설의 문제라. 그래서 두 개 이상 도시에서 이용하거나 걸치는 것들을 광역시설이라고 설치하고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법에서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설치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이라 부르다가 설치하겠다 그러면 결정이 딱 됐다. 그때부터는 도시공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설치할 건지 여기가 설치할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여러분 땅이 A 땅이고 여러분 땅이 A고 제 땅이 B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도로가 결정이 되면 내 땅은 좀 있으면 뭐 되는 땅이 되는 거죠? 도로가 되면 나는 국가로부터 뭐를 받고요? 헌법 23조 3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단 23조가 헌법의 23조는 재산권 보장 제도예요.
제일 센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헌법. 헌법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해서 1항 써 있어요. 재산권 보장을 해주겠다. 대신에 남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거나 어떤 재산상 불이익을 가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은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뺏어오면 뭘 주라는 얘기예요? 보상.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공용 목적에 쓸 때만 보상해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목적에 사용한다. 공용이라고 그래요. 뺏어서 쓰겠다. 수용이라고 그래요. 뺏을 숫자에다가 뭐예요? 쓸 용자 써서. 그래서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어우, 단어 어렵다. 공용, 수용. 공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뺏어서 쓰겠다고. 뭐 해주라고? 보상. 보상을 해줄 때 많이 받고 싶으세요? 조금 받고 싶으세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네. 많이 받으려면 무슨 짓을 해놔야 되잖아요. 뭐를 해놔야 돼요? 건물 전화해야 돼. 대충 전화해야 돼요. 아주 튼튼하게 전화해야 돼. 그래서 대충 막 전화해서 나중에 보상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막 전화했어. 도로에다 막 전화했는데 도로가 일로 결정됐네. 그냥 끝난 거야 이거. 나중에 도로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나는 좀 있으면 무너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규제를 못 하다가 결정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얘가 보상을 노리고 무슨 짓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고? 기반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면서 건축 금지 들어가요. 그래서 행위 제한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려고 단어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같은 놈인데 이름이 도로가 이름이 세 개예요. 자, 도로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이게 2개 이상이 걸치면 광역시설. 이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하면 도시공개 시설. 이게 표현이 다른 거야. 근데 이거를 왜 단어로 외워요? 5번, 7번 볼까요? 7번에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다. 그럼 이제 기반시설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이렇게 부르는데 시설.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하는 거고. 8번에 광역시설 나왔는데요. 광역시설은 아까 제가 2개 이상의 뭐 하거나 뭐 하는 거? 걸치거나 이용하는 거야. 여기. 2 이상의 걸치거나 뭐 하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박스 보시면은 첫 번째 2 이상 특광 특특 시군에 걸쳐. 동그라미 걸쳐. 그 다음에 2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에 공동으로 이용. 걸치거나 이용하는 거구나. 오른쪽에 있는 종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긴 거는 전부 다 뭘까요? 긴 거, 걸치는 거, 이용하는 거. 걸치는 거. 국지적인 거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사람만 쓰는 거죠.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근데 도로는 걸치는 거죠. 철도는. 그 대답 그 정도 할 정도면 되지. 이걸 어떻게 오른쪽 걸 다 외워요? 못 외우지. 고개 들어보실래요? 공원은, 올림픽공원. 이용하는 거. 광장은 이용하는 거 같잖아. 이게 걸치는 거에가 있어. 특이하게. 녹지는 이용하는 거 같잖아요. 걸치는 거에가 있어. 2개만. 그래서 거기 글씨가 진할 거예요. 2개가. 광장 녹지만 글씨가 진하지 않으세요? 이걸 파란 색깔로 해달라고 걸 잘못했다. 이게 이 책을 가지고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강의를 하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기본서 그대로 써놓고 몰래 우리만 알게 진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쌩 지랄을 하지 쟤? 저 여자애가 노래 부르는 거야? 테이프 틀어놓은 거야? 어쩐지 노래 잘하는구나. 거기 도로 철도 옆에 광장 녹지 있죠. 광장 녹지 둘만 이상하게 걸치는 거에가 있어서 그래서 광록 입을 확 그냥 찢어보는다. 광장 녹지는 오강록이라고 아세요? 오강록? 짜증난다. 안에 있는데. 예. 이렇게 오강록이 한 1년 동안 TV 안 나왔죠. 이렇게 대마초 하다가 걸렸어요. 대마초 하다가 걸렸다고? 걸렸어. 걸쳤어요. 오강록. 짜증난다. 걸렸다. 걸쳤다. 창피해요? 창피하면 어때? 틀린 게 더 창피한 거지. 예. 광록이 짜증난다. 뭐 한다고요? 걸쳤다고. 요즘에 TV 나오잖아요.
다시 나오는 게 1년 쉬었으니까 나와도 되지. 광장 녹지만 조심하면 되고.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시험에서 좀 잘 나왔던 게 여기 교통시설하고 보건위생이 좀 잘 나왔었어요. 자, 풀어보자. 자, 26회 문제인데 풀고 싶게. 국토계획 법령에서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거 찾으세요 했는데 기반시설이 아까 7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거 연결하는 문제예요. 그럼 내가 약간 특이한 거는 몇 번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자, 폐차장이 교통시설입니까? 답이네. 이때 봤어야 되는데. 예. 이때 봤어요. 26회 때 봤어야 되는데. 또 저쪽에서 나 그때부터 봤다 자식아. 계속 보고 있다. 유원지 넓다죠. 유원지 넓다가 뭐예요? 공간시설. 청소년 수련 애들 관련된 걸 공공문화 체육시설. 저수지가 가뭄 피해 막는 거죠. 그 뭐예요? 방지시설이고 하수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환경기초시설. 답은 1번이네. 예. 요게 아까 도자광 중에 시험에 나왔던 거는 자동차 정류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거야. 볼까? 이게 27회 때 나왔던 거는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 정류라는 건 정박하는 차고지나 어떠한 휴게소 같은 거였어요. 터미널 있었죠. 터미널 있었고 차고지 있었죠. 환승센터 있었지. 휴게소 있었잖아요. 광장? 아까 광장은 도자광이 따로 있었잖아요. 교통광장은 광장이 있는 거잖아. 다 몇 번이네? 우리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근데 교통 들어가니까 또 흔들려요. 교통? 자동차니까 교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광장이라 틀린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5번. 듣고 그럼 이제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시설인데 9번만 용어 정의가 따로 나와 있는데 공동구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도로에 이렇게 해서 요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전신주 전봇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아름다워요, 이뻐요? 곡선의 미가 지저분하잖아 저거. 참새 찍찍 싸고 똥 싸고 막 이러고 여기 뭐 개 찾아주세요 뭐 붙어 있고 오줌 싸고 뭐 자빠지고 막 이래요. 이거 어떻게 이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야 땅에 묻자. 땅에다가 이거를 묻어서 그냥 흙에 묻으면 안 되니 콘크리트 관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묻어서 정리하고 얘네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교통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환경도 위관도 깨끗해지니까 지하에다가 묻어버리자 해서 지하에다가 공동으로 묻은 콘크리트 구, 공동구라고 그래요. 공동구가 그거예요. 전기, 가스, 통신, 뭐 하수도 이런 것들을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면 기존에 있던 그 건물 위에 있는 미관도 개선이 되고 맨날 막 그 전신주 고친다고 막 막아가지고 차량 막 진입 못하게 하고 불편하잖아요. 도로구조 보존도 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고 부르고요? 공동구. 이 설치는 어떻게 할 거냐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정의 관련된 거 끝난 거고요. 10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끝내고 이제 구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